찌기만 하고 빠지지 않는 살. 갱년기를 겪고 나서 20kg, 30kg 이렇게 찌신 분들. 중년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것 바로 나이살. 여기 걸 보면요 막 끔찍해요. 여기가 막 걷는 것도 힘들어. 살을 빼고 싶은 중년이라면 주목하라. 하나, 둘, 다섯. 시간과 기구가 없어도 된다.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나이살 타파 운동법 대공개. 러닝머신 1시간 탄 효과를 30분 만에 보실 수 있어요. 나이살 다이어트의 중심은 특별한 식이요법에 있다. 이걸 먹으라고 하는 거구나. 너무 맛있다. 흐르는 세월만큼 쌓여가는 나이살 빼는 법은 따로 있다는데 중년을 위한 특급 다이어트법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자, 레이양 씨는 네. 아직 젊으니까 나이살에 대한 고민 벌써 있나요? 아니면 없나요? 제가 벌써부터 나이살에 대한 고민이 없죠? 있으면 안 되죠. 근데 김현욱 씨, 네. 나이살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신가 봐요? 아니, 저는 없는데 네. 차 교수님이 있을 거예요. 최 교수님, 고민 좀 있으신가 봐요? 그래도 뭐 이런 게 좀 있어줘야지 사람이 좀 인격이 있죠. 해 보이고. 그러니까요. 예, 특히 그 애기들 조카 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얹어놔야 애가 좀 푸근함을 느낍니다. 나이살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게 이제 복부 비만을 얘기하는 건데요. 네네. 복부 비만이 생기면 우리 몸에 그 포도당을 운반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에 문제가 네네. 생겨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고요. 이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생기는 우리 몸의 여러 가지 그 질병의 상태를 모아놓은 그 총칭해놓은 말이 바로 대사증후군이라는 말이 되겠어요. 당뇨병이 없는 대사증후군 환자의 경우에 네네. 그 심혈관 질환이 생길 위험률이 한 3배 정도 올라간다고 하고요. 허리둘레가 5cm가 증가할 때마다 사망률이 한 8% 정도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몸에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나이살을 빼려는 이들이 모인 곳 에어로빅 센터. 많으셔요. 사람도 많고 나이살도 많으시고. 노래에 맞춰 신나게 흔드는 이들 한눈에 봐도 출렁이는 살이 심상치 않다. 나이가 들수록 빠지지 않는 살이 걱정이라는데 센터 한켠에 위치한 찜질방에 나이살 고민방을 설치해 그녀들의 속사정을 들어보기로 했다. 근데 이건 뭐야? 이렇게 너무 좋다. 어머님도 왜 놀라시죠? 저 보면 다 저렇게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 퇴근하고 들어오자마자 할 말도 많잖아. 오자마자 저 배 어떻게 할 거냐고. 아이고 야 그 소리에 수들고 봐. 그거를 계속 그랬었어. 아저씨 들어오실 때 뭐 먹었지? 아저씨 들어오실 때 뭐 먹었지? 그 순간에. 내 나는 그런 일이 있고 뭘 먹고 있었어. 이거 뭐 한마디 했겠지. 음식을 좀 더 줄이니까 변비가 그냥 오면서 상당히 힘들더라고 막. 살 좀 찐 애가 있었거든. 근데 병원에서 장 청소를 하니까 살이 좀 빠지는 것 같다. 왜 그냥 속이 다 비워버리니까 한번 해봐. 쭉 빼면 쭉 빼면은. 중년 여성들이 놓치고 있는 나이살에 대한 오해와 진실 첫 번째 해독을 먼저 해야 한다. 갱년기에 나이살이 찌는 원인은 바로 여성 호르몬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배가 나오면서 이렇게 막 그 가스가 차고 그러니까 해독 네. 다이어트 하고 이런 분들의 경우에 성공하는 분을 저희가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성 호르몬은요 네. 난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방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폐경이 되면 난소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호르몬이 안 나오니까 네. 그 부족분을 상대적으로 채우기 위해서 예, 예. 우리 몸에 지방이 많아지면서 거기서 여성 호르몬을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남성, 여성 공이 성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네. 필연적으로 복부 비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이살에 대해 할 말이 많은 가운데 모두가 공감하는 한마디. 근데 언니 우리는 젊었을 때보다 더 먹는 거 아니거든? 안 먹잖아. 아니 왜 찌냐고. 덜 먹는데 저녁을 이렇게 건너뛰면은 수치가 일이 저녁에 뭐 음료라든가 다른 간식을 먹으면 1.5가 확 늘어버리고. 다이어트 해보니까 아침 점심 좀 먹어도 저녁은 좀 안 먹고 자면 훨씬 효과가 있더라고.
중년 여성들이 놓치고 있는 나이살에 대한 오해와 진실 두 번째, 저녁은 굶는 것이 좋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저녁을 굶는데 왜 네. 살은 항상 그대로일까요? 그렇죠. 많이 먹으면 찌고 네. 덜 먹으면 빠지는 건 불변의 진리가 맞는데요. 네, 이렇게 많이 안 먹어서만 살을 뺄 수 있는 건 사실 젊었을 때 얘기죠. 맞아요. 어렸을 때는 일주일에 막 5kg도 빼고 굶기만 네. 해도 살이 빠졌는데 네. 나이가 들수록 그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30대가 지나가면서 먹는 양이나 패턴은 전혀 변하는 게 없는데요. 네, 네. 점점점 살이 쪄가면서 특히 네네. 어떤 특정 부위에 살이 모이는 현상 네. 다 모두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이유는 바로 몸에서 그 근육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이유 때문인데요. 우리가 관리하지 않고 네. 그냥 방치하면 10년에 한 3kg 정도의 근육이 몸에서 빠져나가요. 근데 근육 3kg 하면 소고기로 치면 5근 정도 되는 거예요. 어머님 그러니까. 쏙쏙 이해하셨겠네요. 네, 소고기 5근입니다. 네. 소고기 5근. 그래서 네. 결론적으로 나이살은요, 많이 먹어서라기보다는 이런 근육이 몸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네. 생기는 원인이 되는 거죠. 나이살을 빼기 위해 그녀들이 노력하지 않은 건 아니라는데? 이게 한 3번은 자전거 한 1시간 반 정도. 한강에서 자전거 타고 오면 근데 다음날 달아보고 살을 빠진 건 아닌데 몸은 좀 가볍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나는 많이 걷는 걸 많이 하지. 걷는 게 참 좋아요. 걷는 걸 많이 해. 아, 그게 유산소 운동이었는데, 그게 뭐 이렇게 살을, 체지방을 태운다고 태워준다 그러는데, 뭐 자기 잘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살이 그러는 거야? 중년 여성들이 놓치고 있는 나이살에 대한 오해와 진실 세 번째, 하루 2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하라? 살 빼는데 사실 유산소 운동은 필수라고들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나이살은 좀 예외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이 예. 기초대사량이 떨어진 상태에서 유산소 운동만을 하는 것은 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가 어려운 거죠. 아.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과 더불어서 기초대사량을 높이기 위해서 네. 근력 운동을 필수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이살과 관련돼서 이제 미각의 변화도 한 가지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아, 그래요? 이제 중년 이상의 나이가 되면은 신맛에 대한 감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신맛을 조금만 있어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데 그 신맛이 올라가면 그것을 누르기 위해서 짠맛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예. 그 젊은 이제 따님들이 보면 어머님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음식이 굉장히 짜지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게 짠맛에 대한 예민도가 떨어져서가 아니라 신맛에 대한 예민도가 올라가서 그런 거예요. 상대적으로 짜게 드시니까 우리 몸은 당연히 붓는 예. 그런 이제 형태로 나이살과 연관이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나이살, 어떻게 빼는 게 좋을까? 본격 취재에 나섰다. 살 빼시려고 운동 다니시는 거예요? 살 빼는 것보다도 뱃살이 건강. 빠지면 좋지만 건강하고 사사 사이즈 입는 게 소원이에요. 저런 옷을 한번 입어보고 싶어요. 뜻밖의 대답을 들은 제작진. 저거 사사 사이즈야. 너도나도 탐낸다는 바로 저 대체 누구 건가요? 다이어트를 하셔가지고 감량을 많이 하신 다음에 젊으신 분들만 나가는 이제 미인대에 나가셨어요. 그때 입으셨던 옷인데 나이살 빼고 44 사이즈 입은 주인공을 찾아라. 그 유일한 단서 잠깐만 빌릴게요. 네, 그럼 저희가 이분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데렐라를 찾듯 옷 하나 달랑 들고 나선 제작진.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 옷의 주인분을 찾고 있는데요. 네. 옷 사이즈 44 사이즈인데 혹시 44 사이즈 입으세요? 아니요, 저 66이에요. 아니에요. 맞을 것 같은데? 그러지 마세요. 사사 입어본 적이 20대도 사사를 안 입었어요. 옷 사이즈라면 옷가게 주인이 가장 잘 알지 않을까? 도움을 받기 위해 들어갔는데 이거 어디서 나셨어요? 저희 무슨 그 운동센터에서 갖고 왔거든요. 주인을 찾고 있는데. 이거 제 옷인데요. 맞아요? 네. 그 말이 사실일지 검증 들어갑니다. 20대가 맞기 힘든 44 사이즈 설마 했는데 제 옷 맞죠? 부인할 수 없는 완벽한 라인. 우리가 찾던 바로 그분 맞네요. 맞아. 올해 43이고요. 고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아들 둘 키우는 주부입니다. 실제로 이 대회에 제일 나이 많은 맏언니로 작년에 출전했었고요. 43세 나이에도 시선을 강탈하는 몸매로 몸짱 주부 인정받은 그녀.
하지만 이런 그녀에게도 과거는 있다. 아들. 안녕하세요, 엄마. 혹시 예전에 엄마가 살이 좀 쪘었다는데 기억나? 네. 그때 엄마 어땠어? 살짝 소 같았어요. 청바지를 입었는데 뱃살이 처져서 그 위를 덮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리고 이제 남편이 결정적으로 한마디를 던졌죠. 배를 꾹 찌르면서 너 언제 또 아기 나올 거냐고. 몸에 비해 유난히 도드라져 보이던 뱃살. 하지만 지금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다. 32인치이던 허리 사이즈도 24인치로 감량 성공. 이렇게 좋은 몸매를 유지하게 된 비결은 뭐예요? 최고의 다이어트는 역시 운동이죠. 집에서도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집에서도 계속 운동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집에서도 충분히 운동하실 수 있으세요. 자신 있게 말하는 그녀. 카메라를 설치해 24시간을 관찰해봤는데 과연 지난 하루 얼마나 운동을 했을지 카메라 속 영상을 확인해봤다. 아침 식사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녀. 식사 양이나 식단 모두 특이한 것은 없는데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며 거실 청소까지 집안일에 매질하다가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하루가 끝났다. 운동을 안 하셨는데요? 여기 운동하고 있잖아요. 네? 아니 애만 운동하고 있는 거 같은데. 아니에요. 이거 보시면 저도 같이 운동하고 있어요. 애 운동하시는 거예요? 네. 그녀가 운동이라 주장하는 두 장면 중 첫 번째 장면. 여기서 설거지하면서 했던 운동법은 뱃살하고 옆구리를 예쁘게 만들어주는 일명 빨랫줄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법이거든요. 이렇게 상체만 핀 상태에서 옆으로 밀어주시기만 하셔도 복부에 굉장히 많이 힘이 들어가요. 아무 곳에서나 수시로 정말 하루에 뭐 진짜 몇백 개씩 해도 부담 없으면서 효과는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운동이에요. 24인치 허리를 만드는 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운동이에요. 거실 청소 중인 이 장면에도 비밀이 숨어 있다는데 제가 아이와 함께 놀이처럼 하고 또 제가 걸레질 할 때 했던 운동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건 베이비 스트레칭이라고 해서 아이들 기어가는 모습을 응용해서 운동으로 만든 건데요. 베이비 스트레칭? 그것이 알고 싶다. 비틀어진 자세를 바로잡고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베이비 스트레칭. 태어나면서부터 스스로 익혔던 원초적인 움직임을 응용한 것이 특징이다. 베이비 스트레칭의 여러 가지 동작 중 이은주 주부가 선택한 것은 네 발로 걷기 자세. 무릎을 살짝 댄 상태에서 팔다리를 대각선 방향으로 진행해 주는데 이렇게 앞뒤로 반복해 걸으면 복부, 엉덩이, 대퇴부와 어깨 근육 등 전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베이비 스트레칭은 몸의 코어 근육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몸의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에 자세가 굉장히 바르게 되고요. 그러면서 복부에 탄력도 생기고 복부 둘레가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매끈한 라인을 만들고 등 운동과 그 다음에 뱃살 운동을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은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배와 등의 힘만을 이용해서 뒤집으시면 돼요. 이때 팔하고 다리는 항상 뜬 상태를 유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제자리로 몸통의 힘만을 이용해서 이렇게 돌아주시면 돼요. 이은주 주부가 즐겨한다는 두 번째 베이비 스트레칭 몸통 뒤집기. 간단하고 쉬워 보이지만 이렇게 팔다리를 번쩍 들고 굴러주는 것만으로 등과 엉덩이 근육 그리고 복부 근육까지 단련시킨다니 나이살 빼는 데는 효과 만점이라는 사실? 여기 와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만만하게 지켜보다 딱 걸린 제작진. 옆으로. 베이비 스트레칭에 도전해보는데 시작하자마자 비명이 쏟아져 나온다. 팔다리 대이시면 안 돼요. 팔다리 뜬 채로 유지하셔야 돼요. 건장한 제작진도 눈앞이 팽팽 돌 정도로 생각보다 만만하진 않은가 봐요. 이게 연출이 아니고 정말로 이렇게 부들부들 떠시게 돼요. 노력 없인 결과도 없겠죠? 이은주 주부의 44 사이즈 노하우 첫 번째 24인치 허리 만드는 빨랫줄 운동.
두 번째, 체형을 잡아주고 뱃살까지 잡아준다는 네 발로 걷기. 그리고 몸통 뒤집기까지. 나이살 고민 이제 날려버리세요. 네, 지금 화면 보시고 베이비 스트레칭 하는 것도 귀찮아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 난 정말 숨쉬기 운동밖에 안 해 하시는 분들 주목하세요. 정말 호흡만 잘해도 허리 둘레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에너지의 쓰임의 구성이 이렇게 열심히 뛰고 막 땀 흘리고 이런 게 10%도 안 돼요. 에너지 소비가. 그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또 소화를 시키고 호흡하는 이런 우리가 알 수 없는 인체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이런 일들에 쓰이는 기초 대사량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충청남도 청양 이곳에 나이살 감량에 성공한 주인공이 있다. 주인공이 자주 등장한다는 한식 전문점에 카메라를 설치한 후 기다려보기로 했는데 식사 시간이 되자 식당에 들어서는 한 여자. 반찬이 많이 나오는 한식 전문점. 자리에 앉기 무섭게 식사를 시작한 그녀. 먹고 또 먹고 뭘 많이 드시는데? 드세요. 식사가 거의 끝났을 무렵 관찰 카메라 발견. 아이고. 관찰 카메라 종료. 저기 안녕하세요. 네. 어떡해. 아 제가요 좀 체중을 많이 줄이셨다라는 소개를 받고서는 네. 왔거든요. 네네. 체중 줄이신 분 맞아요? 체중이 빠진 거는 맞는데. 그래요? 어떻게? 그런데 텅텅 빈 그릇들. 깨끗하게 드셨어요. 예전에는 어땠는데요? 예전에 많이 쪘었죠. 많이 쪘었어요? 많이 쪘다는 게 얼마나 많이 쪘었는데요? 뚱뚱했었죠. 맞아요. 제대로 오셨네요. 제가 이거 먹는 식이요법으로 20kg를 뺐거든요. 20kg가 갑니다. 20kg. 식이요법으로 20kg 감량한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따라 나선 제작진. 이게 그 증거입니다. 제가 결혼식 할 때도 이렇게 살이 무지 많았어요. 아, 진짜? 신부들은 보통은 날씬하잖아요. 근데 저는 뚱뚱한 신부였어요. 그러네요. 약간 통통, 어머, 그래도 사진은 뒤쪽으로 잘 가서 찍으셨어요. 정말 통일인물 맞나요? 그녀를 확 달라지게 했다는 식사법은 뭘까? 그런데 잠깐 준비하는 메뉴들 심상찮아 보인다. 오늘은 제가 먹을 떡볶이, 그리고 우리 아들이 먹을 순대, 그리고 꽈리고추 볶음이랑 이거 아욱이랑 시래기 넣은 된장국. 한 번 먹을 때 먹고 싶은 걸 다 준비해서 먹어요. 너무 궁금해요. 오늘은 그렇게 별로 많은 거는 아니에요. 오, 되게 신기하네. 상이 지금 부족해요. 맛있는 음식이 가득한 식탁. 도대체 어떤 방법일까? 그녀의 식사법이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 제가 어떤 힌트를 드리기 위해서 밥상을 2개를 차렸어요. 네. 혹시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보여주세요. 반찬 개수가 다른가요? 개수도 똑같은데? 수는 비슷해요. 아, 숟가락이 없다. 네. 숟가락과 물이 없네. 물이 없네. 국물을 안 드시네. 국물을 안 먹어도 이렇게 살이 빠진다. 정답은? 식사할 때 건더기만 먹고 물을 안 먹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식당에서도 밥과 반찬 모두 먹고 국물만은 남겼던 그녀. 네,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은 밥물 다이어트라고 해요. 보통의 식단에서 밥과 물을 제외하고 먹는 이름하여 밥 따로 물 따로 다이어트법. 먹는 건 그대로 먹고. 그쵸. 저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물과 찌개만 먹지 않았을 뿐인데 나이살 빼는데 도움이 될까?
네, 도움이 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국물이나 찌개를 같이 섭취를 하다 보면 그 안에 염분이 굉장히 많게 되는데요. 그 염분은 우리 몸에 부종을 일으키고 특히나 하체 비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국물을 먹지 않고 건더기만 먹는 것이 비만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염분량이 높은 국과 찌개, 따라서 국물을 안 먹는 것만으로도 체중 감량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 하나 국물을 먹지 않기 때문에 밥 먹는 속도 역시 느려졌다고? 네, 수분을 섭취하지 않으면 천천히 꼭꼭 씹어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국물을 먹지 않는 방식으로 식사 속도까지 느리게 바뀌었다는 주인공. 아들이 식사를 마친 후에도 계속되는 식사. 천천히 먹는 식습관은 체중 감량뿐 아니라 또 다른 변화까지 가지고 왔다. 다 그냥 밀어넣듯이 이렇게 막 흡입하듯이 먹었을 때는 내가 배 부른지 그런 느낌도 못 느껴요, 사실은. 소화도 조금 잘 되는 것 같고 저는 소화보다는 배변 습관이 조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요? 되게 불쾌하고 자주자주 갔어야 됐는데 지금은 그냥 한 번 다녀오면 좀 시원하고 그게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 몸에서는. 그런데 잠깐 밥을 따로 먹고 물을 따로 먹는다는 밥물 다이어트법? 도대체 물은 언제 먹는 걸까? 식사 후 한참 뒤에야 물을 꺼내는 주인공. 물을 마시는데도 나름의 규칙이 있다. 밥 먹고 나서 2시간 이후부터는 네. 물을 계속 먹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밥 먹기 2시간 전까지. 그 사이 시간에는 물을 충분히 먹고 싶은 만큼 양껏 먹을 수가 있어요. 식사 시간 후에 틈틈이 마시는 물에도 숨겨진 다이어트 방법. 따뜻한 물을 마셔라. 차가운 물을 먹으면요, 몸이 갑자기 추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미지근한 물을 마셔요. 따뜻한 물이 몸의 온도를 높여주고 기초 대사량까지 높여준다는 것. 아, 정말 정확하게 다이어트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정말 굉장히 똑똑하게 하시는 게 차가운 물을 먹으면 몸이 차가워져서 이렇게 열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밥 따로 물 따로 다이어트법. 밥을 먹을 때는 물과 국물은 먹지 않는다. 단 식사 중이 아닌 나머지 시간엔 따뜻한 물을 충분히 섭취한다. 먹지 말아라 이런 얘기는 없어요. 다만 먹는 방법과 그런 시간대만 지켜주면 되니까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살도 이렇게 뺄 수 있는 이런 다이어트가 흔치 않잖아요. 정말 이런 다이어트 방법 최고인 것 같아요. 추천드려요. 이제는 나이살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20명의 중년이 모였다. 참 저 순간에 참 진짜 첫인상부터 남다른 이들 속에 낯익은 얼굴이 보이는데 나이살 고민을 털어놓았던 그녀들도 체험에 나섰다. 그것도 안 했더라. 몸 곳곳 숨겨진 나이살들. 가장 고민인 부위는 어딜까? 배가 이렇게 나오고요. 이 종아리가 또 튀어나오더라고요. 거울 보면요, 막 흉측해요. 여기가 막 이중턱 생기고. 작은 가슴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가슴이 작은 가슴이 하나 생겼다니까 이게 안 보여서 그렇죠. 먼저 현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체성분 분석 검사를 실시했다. 식사 중에 물과 국물을 먹지 않는 밥 따로 물 따로 다이어트법을 하기로 한 10일. 체지방량이 정상 범위를 뛰어넘었는데 근력 운동까지 병행한 체험 시작. 씹는 횟수까지 조절하는 최영희 체험자. 물과 국 없이 먹는 밥상입니다. 밥이 수분이 있어서 먹을만 합니다. 첫날부터 완벽하게 적응하셨네요. 국물과 물 없이도 한상 푸짐하게 차린 홍혜숙 체험자. 상추쌈을 한 입 가득 넣고 꼭꼭 씹어 먹어보는데 맛있게 드신다. 너무 힘들어. 밥 먹는 게 오래 걸려. 힘들다니면서 엄청 드시는데 살 못 뺄 것 같아. 포기하시는 거예요? 포기란 없다. 이게 뭐야, 빨리 해야지. 더 빨리 가. 더 빨리. 많이 걸어야지. 야, 쓰러지겠다. 남편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건강을 걱정하는 남편의 애정 섞인 잔소리 덕분에 다이어트 포기하지 않을 것 같네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운동을 하는 열혈 체험단. 그중에 눈에 띄는 이가 있었으니 근력 운동만으로는 부족하다. 산에 오르는 최은희 체험자. 보실래요? 땀 엄청 많이 흘렀죠? 이제 뒷자리를 안 등산 외에도 예외 없이 밥 따로 물 따로. 밥은 잡곡밥을 가져왔습니다. 물도 없이 국물도 없이 먹으려니까는 그때는 정말 입이 딱 말랐는데 운동하고 먹는 밥이라고 맛있네. 오래오래 식어야 되는구나. 꼭꼭 집어서. 밥 다 먹었습니다. 밥물 체험단의 다이어트는 계속됩니다. 네, 밥물 다이어트. 보니까 뭘 먹느냐 문제보다는 어떻게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이 밥물 다이어트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석을 해드릴게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밥을 먹을 때 물이나 국물을 먹게 되면요. 어떤 장점이 생기냐면요. 맛을 빨리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강한 맛을 느끼게 되니까 더 빨리 먹으려고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많이 먹게 되는 그 이제 악순환을 갖고 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국물들을 다 빼고 물마저 안 먹으니까 맛을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맛을 느끼려면 내 침이 나와서 맛이 느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자연스럽게 오래 먹게 되고 또 적게 먹게 되는 첫 번째가 룰이 그거고요. 두 번째는 1시간부터 뭐 2시간 후까지 물을 안 먹고 2시간 전까지는 물만 먹었잖아요. 이 시기에는 물을 계속 먹어줌으로써 부족한 수분을 공급하고 또 간식처럼 물을 먹게 되니까 이제 배고픔은 달래면서 열량 흡수가 안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얼핏 보면은 뭔가 굉장히 과학적이지 않을 것 같지만 굉장히 과학적인 다이어트예요. 연중 행사라 그러죠. 1년에 한 번 정도씩 여름철을 대비해서 이제 다이어트를 하시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급하게 하다 보니까 원푸드 다이어트라는 걸 한단 말이에요. 뭐 황제 다이어트라고 해서 고기만 드신다든지 바나나만 드신다든지 뭐 이런 분들. 예. 바로 접니다. 이런 사람들 원푸드 다이어트 어때요? 실질적으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한 가지 식품이 이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는 결핍이 결국 생기게 되거든요. 만약에 단백질이 부족한 식품을 원푸드로 먹는다. 예를 들어 바나나 같은 경우. 그럼 이제 근육질이 빠지게 되고 기초대사량 내려가게 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몸에 손상을 일으키는 다이어트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평생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평생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시기가 지나고 정상 식단을 먹는 순간 바로 몸은 기회다 그러고요. 쫙쫙 저장하죠 이제. 맞아요. 그래서 100% 요요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요요 없는 건강한 중년 다이어트 또 다른 비법을 찾아라. 여름을 앞두고 살과의 전쟁이 한창인 이곳. 그런데 여기 유독 주부들이 많다. 거기엔 다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데. 여기 지금 유명한 분이 있다던데요? 예, 있습니다. 누군데요? 한쌤이라고 아주 유명한 선생님 계세요. 저희 50대 아줌마들 사이에서는 인기 짱이에요. 저기요, 이게 혹시 유명하다는 그 한쌤이신가요? 제가 아니고요. 한쌤은 한쌤! 여자분이신가? 목소리가? 그런데요? 그러네, 여자분이시네요.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그녀. 20대 젊은 여성분이신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인기가 많으시다고 하는데. 아, 그런가요? 인기 비결이 뭐예요? 제가 어머님들이랑 나이대가 비슷하다는 거. 에? 20대인 줄 알았어요. 감탄을 절로 부르는 탄탄한 몸매. 나이살의 흔적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데 그녀의 나이 궁금하다 궁금해. 저는 고2 아들, 중3 딸을 둔 40세 주부 트레이너입니다. 나이살은 내게 맡겨라 한지연 주부 트레이너. 하나, 둘, 셋. 아이 둘 낳고도 늘씬한 몸에 아무도 몰라주는 주부 마음까지 알아주니 그 인기 저절로 높아질 수밖에.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같은 여자고 같은 아기를 낳다가 몸무게가 불었다가 빠졌던 분이시라 더욱 신뢰가 가죠. 저희가. 네?
살이 빠졌다고요? 네, 선생님. 거의 임신하셨을 때 70kg까지 나가셨었대요. 진짜로요? 아, 네. 제가 75kg까지 쪘다가 뺀 살이에요. 지금은 57kg? 네. 75에서 57로. 미스 코리아 출신도 막을 수 없었던 세월의 흐름. 뱃살이 처지고 뭐 이런 거를 보면서 아, 나도 나이가 먹으면 살이 찌는 거구나. 제가 한번 마트를 갔는데요. 예전에 날씬했던 모습을 봤던 어떤 분이 저한테 굉장히 직언을 하시더라고요. 너 왜 이렇게 돼지가 됐어? 돼지가 됐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딱 그때 좀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나이살을 빼기 위해 시작했던 다이어트. 20kg 감량후 트레이너로 제2의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 40대 나이에도 S라인 몸매를 유지하는 비법, 바로 하루도 거르지 않는 운동인데, 그렇다면 주부들 나이살 고민 한 방에 해결하는 그런 운동 어디 없을까요? 여기 늘어지는 살 때문에 40대, 50대 분들은 굉장히 고민이 많거든요. 그 부분에 근육을 만들어서 잡아주는 동작이에요. 늘어진 팔뚝살을 꽉 잡아준다는 근력 운동법. 센터에서 운동하실 때는 아령을 쓰시는 게 좋고요. 집에서도 물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명품 몸매 이제 집에서도 만들 수 있다. 요거를 집에서 하실 때에는 굳이 덤벨까지 사실 필요 없고요. 고무장갑을 연결하시면 돼요. 이걸로 덤벨을 대신할 수 있다고요? 고무장갑을 꽉 묶어주세요. 가운데 손가락을 매듭을 쳐서 풀리지 않게끔 꽉 묶어주세요. 뒤로 넘기셔서 한 손으로는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고무장갑을 쭉 당겨주기만 하면 팔뚝살 고민은 이제 안녕. 옆구리살이 사실 제일 많이 늘어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에요. 나이 들면서. 안에 이렇게 넣으시고요. 덤벨 대신 장바구니를 이용한 운동 방법. 한 손에 생수통을 넣은 장바구니를 들고 몸을 기울여주면 되는데, 이때 반대쪽 옆구리를 쭉 늘려주는 것이 이 동작의 핵심이다. 이번엔 식단을 파헤쳐볼 차례. 고기를 구워 드시네요. 제가 원래 운동할 때는 단백질 보충 때문에 닭가슴살을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닭가슴살을 먹다 보면 사실 좀 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돼지고기 안심이에요. 단백질로 돼 있고 지방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닭가슴살 대용으로 먹을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제가 다이어트를 위해서 뿌려 먹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짜잔! 요 씨앗에 비밀이 있어요. 그녀의 다이어트를 도왔다는 씨앗의 정체. 그런데 어쩐지 생김새가 낯익다. 아마씨라고 해서 주부님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한 씨앗일 거예요. 갱년기 여성들의 필수 식품으로 알려진 아마씨. 고대 이집트에선 약용으로 사용할 만큼 영양분이 풍부한데 다이어트에 좋다는 식이섬유까지 가득 들어있다. 한지연 트레이너의 아마씨 활용법은 가루를 내어 뿌려 먹는 것. 이렇게 아마씨를 갈아주면 어떤 음식에도 활용 가능하단다. 이 씨앗을 먹었더니 살처짐도 조금 막아주는 것 같고요. 배변 활동도 굉장히 원활하게 할 수 있어서 저는 항상 음식에 조금씩 즐겨 넣어서 먹고 있어요. 갱년기에 좋다는 아마씨, 정말 다이어트까지 도움이 될까? 중년 여성의 경우에는 근육이 줄어들면서 비만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근육량을 늘리는 근력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근력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단백질 섭취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아마씨는 또한 풍부한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중년 여성의 다이어트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아마씨를 활용하는 두 번째 방법. 볶아서 통으로 먹는 것. 특히 요구르트를 먹을 때 아마씨를 넣으면 2배 효과를 느낄 수 있단다. 볶은 상태로 그대로 요거트에 넣어서 드시면 오독오독 씹히는 식감 때문에 훨씬 요거트 먹는데 재미가 있어요. 아마씨로 고소한 풍미를 더한 요구르트, 여기에 오독오독한 식감까지. 들리세요? 식습관과 운동으로 나이살을 잡았다는 그녀,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앞으로 목표는 제가 나이살을 잊어버리고 살듯이 30대, 40대, 50대 어머님들 갱년기 다 잊어버리시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똑같이 날씬한 몸매 유지하시고 탄력 있는 몸매 유지하시도록 열심히 운동하는 트레이너가 되겠습니다.
아마씨로 나이살을 관리한다는 또 다른 주인공. 안녕하세요. 나이살 걱정 없는 분이 계시다고 찾아왔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나이살 어떻게 알고 나이살 먹는 것 때문에 하루하루 지금 걱정을 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정말. 어서 오세요. 호탕하고 유쾌한 목소리 누굴까 점점 궁금해지는데 입구에서부터 가득한 액자들 나이살 관리법을 알려줄 또 다른 주인공. 어머 원미연 씨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수 원미연입니다. 대학가요제로 데뷔한 이후 각종 히트곡을 남긴 발라드의 여왕. 하지만 어느덧 50대 중년 가수가 됐는데 그녀 역시 나이살로 인한 고민을 해야 했다. 이 사진들은 뭐예요? 이거를 남편이 여기 이사 오면서 이렇게 선물해 줬어요. 나는 선물해 주는 거는 나는 사진이 잘 나와서 선물해 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보면서 이제 오며 가며 자극을 받아라. 아 이거는 이 사진은 저 때는 제가 감량을 12kg를 했었을 때이기 때문에 굳이 보정 작업을 할 필요가 없는 네, 제가 몸이 탄탄한 느낌 있잖아요. 그거를 저는 사진으로 꼭 남겨놓고 싶었어요. 이전에는요 제가 이제 처음에 진단을 받아봤더니 복부 비만이 나온 거예요. 복부 비만. 40대 나이에 딸을 낳은 그녀. 출산 후 불어난 살에 나이살까지 더해져 허리둘레 32인치 복부 비만 진단을 받았다. 제 정상치 한 몸무게는 한 55나 54가 돼야 정상일 거예요 아마 그 정도. 근데 거기서 한 10kg 정도가 더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게 좀 다이어트 그 식단을 조절을 해가지고. 근데 다이어트는 제일 중요한 건 식단이에요. 식단 관리에서 꼭 챙겨 먹었다는 아마씨. 원미연의 아마씨는 냉장고에 있다. 아 이쪽이 아니었구나. 짜자잔. 원미연만의 특별한 아마씨 요리법. 냉동고에 차곡차곡 쌓인 저것이 바로 아마씨라고요? 아마씨를 얼린 거예요. 아, 예. 얼음으로? 네, 얼음으로 이렇게. 시원하게 먹기 위해서. 아주 시원하지만 시원하면서도 고소한 거죠. 산패가 쉬운 아마씨는 밀봉 포장된 것으로 구입, 먹을 만큼 나누어 그늘진 곳에서 서늘하게 보관한다는 그녀. 여기에 아마씨를 얼리면 산패도 막을 수 있고 여름 별미의 식재료로 쓸 수 있다. 포만감을 높여주는 미역에 식이섬유 풍부한 오이를 준비.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오이 냉국에 아마씨 얼음을 띄워 나이살 관리 식단으로 변신. 무더위 날려줄 시원함에 아마씨의 고소함까지 더해진 오이 냉국 완성. 홍조 얼굴에 막 홍조가 올라오고 막 이런다고 하잖아요. 막 열이 훅 오르고 그런다고 하는데 이렇게 평상시에 어떻게 보면 미리 예방 차원일 수도 있어요. 이게. 갱년기 증상에도 도움이 됐다는 아마씨. 도대체 어떤 성분이 있는 걸까? 이 아마씨에는요 리그난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식물성 에스트로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 결핍으로 나타난 증상을 보완하고 또 중심성 즉 내장 비만을 해결해 주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마씨에는 또한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데요. 이 불포화 지방산은 포화 지방산과는 달리 우리 몸에 지방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적된 지방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또 혈관에 기름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내장지방 즉 뱃살을 빼주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닥터지방의 제작진의 깜짝 실험. 혈관 속 지방을 제거한다는 아마씨 가루. 기름 위에 아마씨 가루를 뿌려 변화를 관찰했다. 물에 떠있는 기름을 흡수한 후 바닥으로 떨어지는 아마씨 가루. 아마씨 속의 불포화 지방산이 축적된 지방을 분해 몸속에 기름이 쌓이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체중 감량을 할 때 큰 도움을 줬다는 또 다른 식재료 미역. 미역 무침으로 한 끼 식사가 가능하다는 그녀. 체중 감량에서 자극적인 초장 대신 두부 드레싱 만들기. 여기에도 아마씨를 살짝 곁들여 고소한 맛을 더해준다는데 두부와 아마씨를 함께 갈아 미역 무침 위에 살살 뿌려주면 완성. 단백질 함량이 높은 두부에 아마씨가 더해져 든든한 한 끼 식사가 된다. 아 역시 남자분들이 맛있게 드셔. 먹음직스럽게. 이게 그 아마씨의 고소한 맛 때문에 약간
땅콩을 갈아놓은 듯한? 땅콩 크림이나 뭐 땅콩 드레싱 맛도 맛인데 이런 미역이랑 두부랑 아마씨의 그 점성들이 다 섞여져 보니까 되게 포만감도 금방 올 것 같고 이거면 한 끼 뚝딱 할 것 같은데 진짜. 나이살 관리를 위해 아마씨 활용법을 고민했다는 그녀. 처음에는 이거 아마씨 갖고 전 밥해 먹을 때 몇 번 실수도 많이 했어요. 작곡은 이렇게 퍼져서 자기 자리에서 작곡이 이렇게 쫙 퍼지는데 얘네 씨들을 같이 몰려. 한 곳으로 떡밥처럼 이렇게 자기네끼리 이렇게 씨가 이렇게 몰려갖고 그걸 막 골고루 져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걔네들이 딱딱하게 나중에 굳어가지고 퍼지지도 않아. 그래서 생각한 게 시행착오 끝에 아마씨 가루를 이용한 밥을 짓게 됐다. 작곡밥과 아마씨 가루를 9대1 비율로 넣어 밥을 지으면 끝. 통아마씨 대신 아마씨를 가루로 먹으면 소화 흡수에도 더 도움이 된다. 하루에 15g, 즉 티스푼으로 3개 이하로 드시는 게 좋고 많이 드시는 경우에는 복통이나 설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밥과 함께 먹으면 적당한 양의 아마씨를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고소한 향과 윤기까지 차르르 흐르는 아마씨밥 완성. 이제는 나이살 걱정 없다는 그녀. 꾸준한 관리가 답이다. 나이살은 어떻게 보면 건강의 척도이기도 하면서 나이살이라는 거는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지만 건강하게 갱년기도 극복할 수 있고 오래오래 예쁘게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아마씨가 나이살 빼기에 도움이 될까? 체험에 앞서 체성분 분석을 했는데 표정을 크게 웃도는 체지방 확인, 건강 이상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말을 못 먹고 있어. 앞으로 체험할 아마씨 전달. 그러니까 씹을수록 고소하네. 참깨 같아서. 체지방량 최고 수치를 보인 김명옥 체험자 또한 10인의 아마씨 체험 시작. 가장 높은 체지방량 수치에 놀란 그녀. 걷기와 장바구니를 생활하기로 했다는데 원래는 무거운 장바구니 대신 쉽게 끌 수 있는 캐리어를 사용하던 그녀의 변신. 먹어봐. 아이고, 맛있네. 고소하지? 응, 고소하네. 장 보러 가는 길에도 아마씨를 꼭 챙기는 아마씨 전도사. 꼭꼭 씹어서 먹어야겠다. 나는 아까 물만 마셨는데. 좀 봐봐. 우리 아마씨 씨앗인데 물에다 담그니까 이렇게 끈적끈적하니 이렇게 됐나? 우리 둘이 빼면은 좋겠다. 아이고, 화이팅. 우리 둘이 빼면 되겠다. 제작진도 김명옥 체험자를 응원합니다. 날도 더운데 고생이 많습니다. 여름 하면 원기 충전, 아마씨로 보양족을 만드는 윤순의 체험자. 아마씨족, 먹은 후에 변하는? 3일 지나고 나니까 배변도 잘 나오면서 남들이 피부도 좋아졌다 그러네요. 오늘 하루를 잘 보낼게요. 파이팅! 유독 믹서를 많이 활용한 아마씨 체험단. 나름 먹기도 편하고 소화도 잘 되는 방법을 찾았다. 간 아마씨 음식에 활용 전정을 찍은 방법은? 팥빙수에다 맛있겠네요, 저게. 김영옥 체험자의 아마씨 빙수. 과연 그 맛은? 진짜 맛있어. 네. 근데 굉장히 속이 편하네요. 포만감도 좀 있는 것 같고요. 한번 드셔보세요. 소감 한마디만. 직접 만든 아마씨 빙수. 친구의 평가가 궁금한데. 아마씨 빙수 맛은 좋았다고 전해라. 체험 일주일 후 한자리에 다시 모인 나이살 체험단. 체험 영상을 공유하며 지난 일주일간의 다이어트를 돌아보는데 끝났는데 왜? 아니 계속 해야죠. 계속 해야죠. 앞으로 열심히 할 겁니다. 미트. 과연 밥물과 아마씨는 나이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됐을까? 나이살 체험단 20명 중 11명의 체지방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등을 차지한 아마씨의 김명옥 체험자. 체지방 3.1kg 감소, 골격근량 1kg 증가. 아마씨의 김근희 체험자는 체지방 1.2kg, 밥물의 최윤희 체험자는 1.1kg이 감소됐다. 네, 아마씨를 섭취한 김명옥 씨의 경우가 체지방량이 3.2kg으로 가장 큰 감소치를 보였습니다.
아마시에는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식이 개선과 함께 꾸준히 운동한 것이 역시 큰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체형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다이어트를 병행하신다면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저희가 방송을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건 말이죠. 왜 내가 나이살이 생겼는지 그 나이살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네. 그에 맞는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예.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365일) 뱃살과의 전쟁이죠. 하지만 5명 중 1명은 복부 비만? 속상해요. 좀 힘들게 많이 뺐는데 잠깐 주춤한 사이에 다시 요요가 와서 잘못된 다이어트가 오히려 뱃살을 늘린다? 하나의 악순환이 되는데 빠지지 않는 뱃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오트라든지 커피라든지 내 몸을 망치는 시한폭탄 뱃살 확실하게 제거하는 방법 닥터지바고에서 알려드립니다. 이대로 지탱하면 이렇게 걸어봐요. 너무 좀, 벤이가 올라갔어요. 물러가.